왜 나는 말만 하면 자꾸 꼬일까? 중요한 자리만 가면 말이 막혀버려요.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사로잡던데 왜 난 안 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할 때 자꾸 더듬고 꼬이고 나도 모르게 빨라지고 속상하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더듬과 말꼬임, 특히 급하게 몰아치는 말투는 단순한 몇 가지 기술만 익혀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말하기로 변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피치 강사로서 수많은 수강생들을 변화시켜온 실전 노하우, 차분한 카리스마를 가진 말하기를 위한 핵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는 호흡을 완벽히 착지시켜라 입니다. 대부분의 말더듬 말꼬임은 호흡이 떠있을 때 나타납니다. 공기가 위로 몰려 있거나 얼굴과 상체가 긴장하고 있어서 호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몸이 굳어 있다 보니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말하게 되어 발음이 끊기고 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혀가 꼬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좋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 배우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병헌, 한석규, 그리고 여진구 배우 등이 있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숨으로 소리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횡격막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횡격막 위, 그러니까 이 갈비뼈와 어깨, 얼굴이 들썩이면 안 됩니다. 먼저 숨을 마치 한겨울에 언손을 녹인다는 느낌으로 하고 내쉬어보세요. 차가운 숨이 아닌 따뜻한 숨을 낸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쭉 끝까지 뱉어보십시오. 이게 잘 됐다. 그렇다면 배가 압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배를 압착한 상황에서 15초를 잡아보십시오. 이때 숨을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15초 후에 쉬어보십시오. 그럼 몸 안에 호흡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로 숨이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 이것이 복식호흡입니다. 이렇게 몇 번만 연습하면 한결 숨이 차분해질 겁니다. 호흡이 내려가고 안정되면 목소리도 가라앉고 발성도 차분해지고 이것은 곧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정감은 듣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지금부터 하루 1분이라도 앞서 알려드린 그 복식호흡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호흡이 한결 내려가면서 안정된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모음의 발성에 모든 걸 걸어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음절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첫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첫 음절의 질감과 울림이 나머지 문장의 퀄리티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낚시에서 던지는 이 캐스팅의 방향과 강도가 물고기를 잡는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여러분은 몇 번이 더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아나운서들의 말하기를 잘 들어보면 한 어절의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는 것이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첫 글자에 강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 강세는 입으로 찍는 강세가 아니라 배의 압력으로 올라온 공기로 악센트를 주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두면 더 좋겠죠. 첫 글자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말해보세요. 최대한 좋은 발성으로 정성스럽게 강조해보겠다라는 느낌을 해보세요. 지금 내 발성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정성을 한 스푼 더해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소리를 던져보시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으로 같이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스피치에서 목소리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발음, 발성, 호흡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목소리 3가지, 발음, 발성, 호흡이겠죠? 그럼 이 단어들의 첫 글자인 보, 세, 발발, 호
의 모음인 오에 아오를 조금 길게 강세를 주어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결 문장이 더 잘 들리고 전달력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색하시다고요? 당연합니다. 새로운 습관이니까요. 어색하시더라도 집에서 조금씩 연습해 보시고 중요한 자리에서 써먹어 보세요. 어느새 여러분의 말하기의 전달력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멈춤 기법으로 쉼을 즐겨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 하면 끊기지 않고 술술 말하는 걸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유창하게 술술술 달변가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죠. 하지만 진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말 중간에 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쉼은 곧 집중의 순간입니다. 청중은 우리가 이렇게 막 말하다가 한번 딱 멈췄을 때 더 집중합니다. 말의 무게는 침묵 속에서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쉼은 청자와 하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입니다. 듣는 사람이죠. 어렵고 논리적인 내용을 강연자가 계속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내용도 어려운데 이해할 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말하는 화자가 중간중간 쉼을 주면 청중은 내용을 이해하고 곱씹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쉬는 건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도 있지만 화장이 나에게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회원님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회원님은 발표만 하면 호흡이 떠서 미치겠다고 하셨던 회원님이신데요. 저희가 레슨을 받고 중간중간 쉬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연습을 했더니 이게 정말 좋은 스킬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큰 목차가 전달될 때 1에서 2초 정도 쉬면서 호흡을 하고 숨을 고르고 다시 안정된 발성으로 스피치를 이어가니 말이 잘 나오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피치 중간에 멈춰 가시면서 내 호흡을 재정비하세요. 발표가 끝날 때까지,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안정성을 더해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람이 많거나 공간이 넓은 곳일수록 중간중간 더 많이 쉬어줘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특정 부사나 숫자, 핵심 키워드 앞에서 쉬어주는 것도 강조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참석 인원이 무려 5,000명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문장을 말할 때 5,000 앞에서 1초 정도 쉬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5,000이라는 의미가 더 잘 강조되며 전달될 겁니다. 참석 인원이 무려 5,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또 이런 문장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결국 앞에서 한번 쉬어보십시오. 결국이라는 부사가 가진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될 겁니다. 그 순간 결국 그는 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쉼도 말입니다. 쉼이 있어야 말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세 가지, 호흡을 안정시키고 첫소리를 정확히 내고 멈춤을 즐기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말하기 팁을 넘어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투 속에 잠든 차분한 카리스마를 꺼내보세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 한 소리, 한 호흡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스피치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조.